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방에 사는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하다 보면 또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엄마도 곁에 있고 저도 새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2달 뒤면 결혼이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료였어요. 밥도 같이 먹고 퇴근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2년을 함께 했습니다. 2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성격도 가치관도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봤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 2년을 사귀는 동안 저는 그 사람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명절에도 생신에도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나 부모님 뵈러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나중에 보면 된다고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면에 그 사람은 저희 엄마를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올 때마다 살갑게 굴었고 엄마도 그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사람은 좋은 것 같더라. 네가 좋다면 됐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으면 됐다고. 저도 그 말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흔쾌히 허락해 주시니까 더 든든했거든요. 그 사람도 엄마 앞에서는 항상 싹싹했어요. 장모님, 이거 드세요. 장모님 많이 드세요. 장모님, 입에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을 약 5달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좀 했다고 하시는데 저기 있잖아.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간암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3기요. 저희 엄마는 평생 혼자 저랑 오빠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일찍 안 계셨거든요. 부유하게 살진 못했지만 남 부끄럽지 않게 사셨습니다. 요리를 워낙에 좋아하셔서 요리책도 내셨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다니셨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 돌보는 일도 하셨어요. 항상 바쁘게 남을 위해 사신 분이죠. 그런 분이 암이라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검사 결과 제 간을 이식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 간의 일부를 엄마한테 드릴 수 있다고요. 무섭지 않냐고요? 당연히 무서웠죠. 솔직히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를 낳고 키우신 엄마잖아요. 제 간의 일부를 드리는 거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말했어요. 나 엄마한테 간 이식해드리려고. 그 사람은 많이 걱정했습니다.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많이 힘든 수술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죠. 무리는 무슨 무리예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무리 따질 때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걱정해 주는구나 했습니다. 그저 고마웠어요. 수술 때문에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도 꺼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엄마도 나도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는 게 어떨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까지 합세해서 박박 우겼습니다. 결국 그해 12월을 넘기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얼마 뒤 저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엄마도 저도 잘 이겨냈어요. 회복하면서 엄마와 저는 둘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안 해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건축 관련 일을 했는데 이번에 해외 프로젝트에 가게 된 겁니다. 집에 엄마 혼자 남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는 수술을 하셨고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어요. 혼자 두기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있잖아,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 6개월만 같이 모시면 안 될까? 오빠도 나가게 됐고 엄마 혼자 두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그 사람은 잠깐 생각하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뭐라고 하시는데? 대릴 사위 만들 생각이냐고 좀 화가 많이 나셨어. 그 말 전달하면서 자기 표정이 어땠을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자기 엄마가 예비 장모한테 욕설 섞인 말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때는 그냥 황당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앉자마자 말을 꺼내더군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난 너희 엄마 모시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같이 못 살아.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멍했습니다. 엄마 몸이 아직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닌데 몇 달만 같이 살자는 거잖아. 그것도 싫어? 아니면 결혼을 조금만 미루면 안 돼? 그냥 몇 달만.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이 굳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너 혹시 핑계대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봤는데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다던데?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멀쩡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뭘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제 엄마 상황을 인터넷 검색 결과랑 비교를 하더군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같이 산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나빠? 고작 몇 달인데. 창피하고 불편해서 싫어. 창피하다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가 창피해? 그동안 장모님 하면서 다른 건 다 뭔데? 그때 그 사람이 뭔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아, 요새 누가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어머님도 장애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도 잘못 말했다는 걸 알았는지 표정이 굳더니 당황한 눈치였어요. 미안, 그건 내가 잘못 말했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술하면 장애인이 되는 겁니까? 저도 수술했는데 그럼 저도 장애인이 됐나요? 2년 동안 우리 엄마를 그런 눈으로 봤던 걸까요? 장모님 하면서 따를 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됐어. 그만하자. 나도 수술했으니까 그럼 나도 장애인인 거네? 넌 그런 사람이랑 살기 싫겠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난 엄마랑 살게. 너랑 결혼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는데요. 문자까지 오느라 정말 정신없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다 무시했어요. 저는 회사도 안 나갔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엄마랑 목욕탕을 다녀오는데 집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 용서받으러 왔어. 글쎄, 용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그 사람이 엄마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는 당황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왜 이래? 어서 일어나. 들어가자. 엄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 사람은 제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욕 바구니를 정리하러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방 쪽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결국에 말했지 뭐. 같이 살아야지 뭐 어떡하냐. 아, 뭐 어쩔 거야. 아쉬운 내가 참아야지. 어차피 몇 달만 있다가 나올 건데 뭐 참아야지. 아, 몰라. 하여튼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 말을 듣는데 발이 안 떼졌습니다. 어차피 몇 달 참아야지. 왜 갑자기 아파서? 무릎까지 꿇고 빌던 사람이 제 방에서 본인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바로 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전화기를 뺏어봤더니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사람이 멍하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진짜야. 자기가 먼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들었는지 말하기도 전에 말이죠. 아니,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아니, 왜 이래? 제 팔을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저는 있는 힘껏 땀을 때렸습니다.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말이죠. 더 할 말 없으니까 꺼져.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바로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왜 미안해?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아. 그날 저는 엄마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엄마까지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그러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남의 귀한 아들을 때려? 응? 제정신이야? 미쳤냐고? 내가 다 들었어? 욕이 섞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용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했어요. 정신 나간 건 그 집 아들이고요. 저는 그 집 아들같이 개념 없는 사람이랑 결혼의 결자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 집 아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평생 데리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저는 직장을 새로 옮겼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엄마는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 엄마랑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저는 결혼 2달 전에 파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미련이 좀 남을 줄 알았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 사람이 진짜 얼굴을 보여준 게 결혼 전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왔고 저는 그걸 보고 결정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딱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씩씩하게 잘 살아갈 테니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세요.